네, 안녕하세요. 2020년 한국서울발전 사무기출문제 70제 행정학 35문제 문제풀이를 맡은 박세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풀 문제 기출 경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학 기초를 가지고도 지금 그 정책론이나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론 요 정도의 문제들은 우리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 기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전통적 행정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행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그 절대 군주가 있는 어떤 왕정 국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의회 중심의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중심의 국가 해서 이제 현대 국가로까지 오게 됐는데, 자, 의회 중심의 국가라든지 행정 중심의 국가에서는 뭐가 중요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현대 행정 국가는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꼭 정부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것이 현대 행정의 어떤 이론들의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대 행정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전통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경영에 좀 가까운 모습으로도 가고 있다라는 개념들을 인지한 상태라면 이 문제를 풀기는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법규 중심의 통제. 자,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는데요. 자, 정토행정에서는 결국은 의회 중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중심, 큰 국가 위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법규 중심의 통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감축 관리라든지 어떤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을 강조한다는 것, 이건 약간의 어떤 시장적인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대 행정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7번 문제입니다. 법치행정의 이념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법치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민주행정의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예전에 뭐 왕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왕이 어떤 그 명령에 의해서 행정도 이루어진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의 근간을 두고 이제 행정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의 원리와도 좀 가깝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법에 의한 통치인데, 자, 1번에 보면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 자, 2번 법률 규제의 원칙, 3번 법률 조정의 원칙, 4번 특별 권력 관계가 있는데, 자, 1번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법치 행정의 이념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의 법규 창조력은 어떤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의회의 권한이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규 창조력 외에도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는 개념들이 법치행정의 이념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법률 규제의 원칙과 법률 조장의 원칙은 사실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여기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이고, 자, 4번 특별 권력 관계는 뭐냐? 그 특별한 권력 관계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명령과 아니면 그 명령을 따르는 어떤 이런 관계들을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관학교의 어떤 그 생도와 거기서 가르치는 어떤 그 교육을 하시는 조교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수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과 그 생도 간의 어떠한 명령과 어떠한 그 지시 체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꼭 법에 의해서 뭐 사관 생도는 교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법에 정해진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니면은 뭐 교도소의 어떤 죄수와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가운데서도 어떤 지시와 명령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떠한 그런 것들이 특별 권력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을 좀 잠깐 보시면은, 자, 법치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주행정이다.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행정의 횡포로부터 보호한다 라는 뭐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국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한다, 어떤 행정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준다 라는 내용도 있고, 뒤에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법률 유보의 원칙, 그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예.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법규는 행정에 우선하고 행정은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그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법률 유보의 원칙은 어떤 형식적 의미의 법률들, 어떤 법규 명령이라든지 어떤 구체적 위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법률 우위의 원칙, 모든 법규는 행정보다 앞선다. 법이 그러니까 중요하다. 행정은 어떤 행위죠. 자, 집행 수단이기도 하고요. 집행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법률 우위의 원칙은 어떤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이란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어떤 법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문법이고, 불문법은 판례라든지 뭐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문법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면은 어떠한 법률 유보, 그러니까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일정한 영역, 그 다음에 그 법률 우위의 원칙은 성문법과 불문법 어떤 특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으로 되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 법률의 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를 보면은 법률 유보의 원칙은 좀 더 적극적이다. 왜냐면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까지도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법률은 결국은 있고 행정은 그거에 대해서 우선해서 법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개념적으로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아까 문제에서 봤던 법치 행정의 이념,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그냥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